제곱근의 성질을 다음 탐구학습을 통해 알아봅시다. 보기와 같이 그림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5의 제곱근을 구하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양의 제곱근 루트 5와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의 제곱근을 각각 다시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5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각각의 제곱근을 제곱한다는 뜻은 다시 해석하면 제곱근과 제곱이 서로 역의 관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예시를 볼게요. 이번엔 어떤 수의 제곱근이 두 개 주어져 있어요. 루트 14와 마이너스 루트 14. 어떤 수의 제곱근이 될까요? 그렇죠. 14의 양과 음의 제곱근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제곱근을 다시 제곱하면 다시 1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하면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해도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4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14를 제곱하면 14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14를 제곱해도 14가 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식이 의미하는 말은 어떤 양수 a가 있을 때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양수 a가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루트 a 이것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a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a a의 음의 제곱근이죠.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그렇죠. a가 된다. 이 두 가지 식이 바로 제곱근에 대한 성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해되나요? 이번엔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입니다. 아까 다루었던 첫 번째 성질에서는 루트 밖에 제곱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루트 5제곱, 제곱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5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됐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그럼 루트 5제곱은 그렇죠. 2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이 수는 25의 그렇죠. 양의 제곱근을 나타내는 값이 돼버리네요. 25의 양의 제곱근.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25의 양의 제곱근. 제곱하여 25가 되는 수 중에 양수인 것 어떤 수가 됐죠? 그렇죠. 5가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5제곱도 제곱을 먼저 루트 안에서 계산을 해주면 얘도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똑같이 25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5의 양의 제곱근이 되므로 값이 5가 되겠네요. 결국 두 개의 값은 모두 같게 나와요. 같게.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 한번 이 예시를 봐봅시다. 마이너스 2를 한번 제곱해 봤어요.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2제곱은 값이 얼마가 될까요?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루트 4의 값이 되므로 그렇죠. 4의 양의 제곱근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 루트 안의 값이 제곱 안의 값이 음수라고 해서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얘가 바로 루트가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틀린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항상 유의를 해봅시다. 얘가 양의 제곱근이 되므로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항상 주의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제곱근의 성질을 정리를 해보면 양수 a가 주어져 있을 때 루트, 이번엔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라고 했었어요. 루트 a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각각 모두 값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a가 된다. 얘도 양수 a가 된다. 부호 조심하라고 했어요. 부호 조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이렇게 벗겨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음수일 때는 벗겨지면서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곱근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곱근의 대소 관계란 어떤 두 개의 제곱근이 주어져 있을 때 제곱근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크기 비교. 이것은 우리가 두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볼게요. 넓이가 3인 정사각형, 넓이가 5인 정사각형 두 개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놨죠. 그럼 이때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넓이가 3이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루트 3이 된다.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 다음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그렇죠.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는 자동적으로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물음 두 개의 정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더 넓으면 한 변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가 넓을수록 한 변의 길이도 더 길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넓이 3과 5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크죠? 5가 더 커요. 넓이가 더 넓어요. 5가 더 넓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도 더 길다 했으니까 각각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루트 3과 루트 5 사례대로 써주면 누가 더 크다? 그렇죠. 한 변의 길이. 넓이가 큰 게 더 길이도 길다. 자동적으로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벌어지겠네요. 이 식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제곱근의 대소관계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더 길면 한 변의 길이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변의 길이가 길면 그 정사각형의 넓이 또한 더 넓어지겠죠? 그럼 또 이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각각 루트 3과 루트 5였어요. 그럼 만약 한 변의 길이가 더 길다. 어디가 더 길어요? 그림상에서 보면 루트 5가 루트 3보다 더 길죠? 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러면 이때 넓이가 더 넓어진다고 했으므로 각각에 해당하는 넓이는 차례대로 3과 5가 되므로 5가 더 크다. 이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따라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란 두 개의 양수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내용 A가 B보다 작다.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첫 번째 내용 생각해 보세요. 루트를 씌웠을 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큰 수에 대한 제곱근도 큰 수가 된다. 이해됐나요? 그럼 두 번째 내용. 이번엔 반대로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두 개의 제곱근. 루트 A와 루트 B 중에 루트 B가 더 크대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루트를 벗긴 수, 루트 안의 수들끼리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크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B가 더 크다.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 쉽게 말해서 근호 안의 수가 근호 안의 수 A, B 얘가 큰 것이 더 큰 수이다. 이 성질을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추가로 대소관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루트 5와 루트 6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근호 안의 수를 먼저 비교하면 돼요. 근호 안의 수를 먼저 크기를 비교하자. 그럼 근호 안의 수는 5와 6이잖아요. 어떤 수가 더 큰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6이 더 커요. 얘이므로 방금 전에 다루었던 대소관계를 이용을 하면 루트를 씌워도 큰 수는 큰 수가 된다. 얘가 결론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6이 더 크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수가 아닌 소수 또는 분수인 경우에도 똑같이 대소관계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근호 안의 수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근호 안의 수 7분의 1과 8분의 1 크기 비교해 봅시다. 어떤 수가 더 크죠? 7분의 1이 더 크죠? 얘이므로 루트를 씌워도 누가 더 크다? 왼쪽의 수가 더 크다.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감이 좀 오나요? 그럼 마지막 3번 문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잘 해결을 해야 해요. 한 개의 수는 근호가 없는데 한 개의 수는 근호가 있네요. 그럼 이럴 때는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하냐? 근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차시에 제곱수, 4와 같은 제곱수는 우리가 근호를 벗겨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죠? 그럼 반대로 이 간단한 수를 근호를 살려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호를 다시 살린다. 그럼 볼게요. 2는 근호를 만들어주면 2의 제곱이 되므로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근호가 생기겠죠. 제곱과. 따라서 얘는 루트 4가 됩니다. 그러면 즉 루트 4와 루트 3을 비교하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번과 2번과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4와 3을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므로 루트를 씌워도 왼쪽이 더 크다. 됐나요? 따라서 답은 이렇게 왼쪽. 왼쪽이 더 크다. 이해됐나요?